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특징들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전략 나눠봐야겠죠. 오늘의 시장 선전략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양시장 모두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각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 여파를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조정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지 그 시각부터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죠. 수급적인 부담에서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1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하향이 탈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90포인트 후반대에서 빠른 반등을 보였듯이 이번에도 1900포인트를 하회하게 된다면 자산 가치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빠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등한다고 해도 역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봐야 1950에서 196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제한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양극화 장세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는 종목은 더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른 단기 오버슈팅 그리고 언더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오를 수 있고 안 좋게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흐름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동적이고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종목이 하락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반등 시에 다시 보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군은 다소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 수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수급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지수 상승에는 반드시 자금 규모라든지 매수 일관성 면에서 외국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전환을 확인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시장 자체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일단 실적에 따라서 크게 튀거나 크게 떨어질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시각도 들어볼게요. 이번 주 동일한 의견이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을 보는 시각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이 어렵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22에 뭔가 계속 바라고 있는 거고 이번 FOMC에서 또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기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천스톱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모멘텀과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없다면 시장이 여전히 제한적인 흐름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계속 못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는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군들은 조금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화장품을 포함해서 조금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미리 조금씩 팔아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였죠. 계속해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이야기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크게 빠진 종목군 이야기도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 LED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등장한 것인지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네, 사실 LED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업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재고 조정으로 하반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역시 판매가 주춤하면서 백라이트 유닛용 LED의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TV용 백라이트 유닛 LED 매출 역시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조명 부분이 또 생각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팔린 LED 조명이 전체 조명 대비해서 약 15% 매출이었는데 상반기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저조한 수준이고요. 또 상반기에 과다하게 생산된 LED 칩의 재고 조정 과정까지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LED 업종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LED가 친환경적이고 오래가고 굉장히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보급이 되지 못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높은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LED 조명이 형광등 대비 6배까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앞으로도 가격 완전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국내 포함 해외 LED 조명 업체의 실적 좀 개선 기대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LED 조명 자체는 매년 20%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조명 업체가 어쨌든 LED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된 부분들, 또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기 좀 어렵다, 이런 여건들을 파악해 봤을 때는 금일 아마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반등에도 반등에 실패한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상승 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ED 조명 가격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 하지만 재매수 관점 나중에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건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다수의 건설업종이 공공입찰 제한 이야기 나오면서 크게 빠졌는데요. 이 건설주 내에서도 대림산업은 또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건설업종이 상승폭을 사실상 전부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 해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수주 같은 경우 유가 하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동발 수주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현재 해외 수주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중동의 매출 물량이 50%이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는 분명히 건설주에 타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다시 되돌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기대감에 의해서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적 개선은 그거에 따라가지 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실망 매물은 어느 정도 출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추세 자체가 오르는 종목군, 그러니까 소비재나 중국 관련주, 모바일 게임 등 한정된 업종군에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었던 부분은 3분기 비용은 일회성이고 4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PBR적인 매력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대림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인 반등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은 어쨌든 국내 주택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해외보다는 그래서 국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많은 그런 업종보다는 국내 그 주택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이나 대우건설이 건설주 반등 시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섹터 내에서는 이제 완만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내로 좀 초점을 맞춰서 현대산업과 대우건설 꼽아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서 보는 종목 있으신가요? 단기적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와 의견이 똑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보는 종목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자. 그게 캡티브 마켓이 되었든 아니면 해외 쪽에 다른 공종이 되었든 확실한 일감을 확보하고 그 일감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년 정도면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 효과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요.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향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물량들을 지을 때 아마 대부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10조 이상의 그 자금이 투입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캡티브 마켓에서는 굉장히 수익성 좋은 물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현대건설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해외 쪽으로 많은 공종을 확보하고 있고
또 중동보다 그 외 여타 지역으로 다양한 공정을 좀 확보하고 있다. 특히 SOC,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 종목 단기적인 대응은 전 잘 모르겠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건설 섹터 자체에 대한 시각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일단 탑픽 종목은 좀 다르게 꼽아주셨죠. 오현진 팀장은 현대산업과 대우건설, 그리고 김종영 연구위원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FOMC 이야기도 이번 주 안에 또 마무리가 될 거고요. 전반적인 대응 전략 한번 짜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찌되었든 간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종료는 아마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양적 완화 종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언급들을 다시 한번 준다면 시장이 일단 안도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비에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 25개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장이 예상한 부분이었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독일의 태도 변화를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축을 주장했었던 독일이 이제 독일 자국 내에서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약간은 부양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ECB에도 양적 완화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작용되게 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유럽계 자금 폭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은 말씀드린 대외 변동성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매수의 평단가를 평준화시켜서 기대 수익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되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군이나 뭐 ES 낙인 물량 출회 가능한 종목군, 정유나 화학,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는 여행 관련주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 같은 경우 국내 경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국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원화 강세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1등주인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개별 여행 수요 확대되면서 항공권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춰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그 안에서 여행주, 하나투어를 탑픽 종목으로 관심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